안녕하세요. 비트도 많이 올랐고 오후부터 갑자기 이제 업비트에 있는 잡주 위주로 좀 많이 오르고 있죠. STP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에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메디블로, 콘, 썬더코인 등등 뭐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은 웨이브를 할 건데 2019년 11월부터 우상향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차트를 크게 보시면 눈치채실 분들은 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이런 고점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왔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고점을 만든 다음에 대충 잡는 거예요. 대충 이런 고점을 만든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해서 지지를 받는 게 전에 있었던 고점 자리죠. 여기도 고점 자리를 새로 갱신을 하고 다시 전 고점 부분 자리를 리테스트 받고 계단식 상승을 좀 했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 이 계단식 상승을 깨진 구역은 이 구역이네요. 잘 보이시나요? 이 구역이죠? 이 구역이 어떻게 보면 고점을 새로 높였었을 때 그 고점에서 지지를 못 받은 첫 번째 구간입니다. 저런 구간은 의미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박스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큰 박스권인데 박스권을 이탈하는 쪽으로 결국에 시장은 움직인다. 이것도 이렇게 이탈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탈하는 쪽으로 간다. 하지만 여기는 이탈을 박스권이 생기다가 평소에 있었던 그런 계단식 상승 같은 거를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렇게 좀 그려드리면 잘 보이시나요? 좀 눈에 띄게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이런 새로운 박스권이 생겼고 그 박스권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위로 갔기 때문에 또 새로운 박스권이 생기고 있겠죠. 그러면 이 구역을 또 뚫는다라고 하면은 또 지지받고 갈 수 있겠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저항 맞고 또 이 구역 위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 코인 자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도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고 큰 틀에서 박스권을 보시는 방법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자리가 뚫고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해서 갖고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이런 추격 매수는 여기는 이제 상승하는 도중에 추격 매수인데 만약 하락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 이런 하락을 했는데 저점이 좀 나온 것 같다라고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많이 내려가지고 저점이 좀 나온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런 구역이죠. 반등이 나왔어. 그러고 이런 박스권을 한번 그려봤을 때 저점 부근에서 이런 큰 박스를 뚫고 나가는 쪽으로 상승장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번 더 빠진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랑 비슷하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더 상승으로 갈지 아래로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을 때 박스를 잡아본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구역이 깨졌을 때는 그 방향으로 더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로 갔으면 여기가 정말 다시 상승으로 오는 장이었을 거고 이렇게 크게 이 박스권으로 앞으로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평소 하던 대로 지저추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최근에 있었던 거죠. 최근에 상승을 했고 또 구역을 좀 쉽게 보여드리면 이런 구역이 있었고 이런 구역이 이제 있었다. 이런 구역이 있었다라기보단 이런 구역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런 영역이 좀 있겠죠. 뭐 이전은 뭐 더 크게 이렇게 그려도 되겠지만 이런 구역으로 3구역으로 좀 나눌 수 있다. 이곳에 있었던 지지 저항 자리로 이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있었던 구역을 이 구역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 구역은 볼 필요가 없죠 지금 저희는 이 구역을 보면 됩니다. 이 구역에서 한번 가로줄을 사용해서 고점이 나온 자리에 대한 종가, 제일 높은 종가죠. 여기에다가 한번 가로줄을 긋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온 자리에 대한 종가, 반등이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나온 자리에 이 캔들에 대한 종가, 그 다음에 여기 우선은 다 그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라기보다는 전 이 캔들과 이 캔들이 좀 겹쳐지는 이 구역, 결국에 이 꼬리도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최저점 자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역은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핵심으로 쓰이기에는 좀 애매한 자리인 것 같아요. 뚫리기도 잘 뚫리고 퍼센트로 따졌을 때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3등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리 중에 하나가 이 두 구역에서 더 중요한 구역이 어딜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까 그렸던 박스권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죠. 이런 박스 자리 그리고 이런 박스 자리 가 있었는데 최초로 이런 박스권이 생겼을 때
처음으로 깨진 자리가 이 구역이죠. 이 구역이 처음으로 박스권이 깨진 자리예요. 다른 데는 한 번도 깨지지 않고 박스를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전 이 자리를 어떤 하나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구역을 핵심으로 쓰고 그 다음에 있었던 반등 자리는 보조로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나왔던 하락에 대해서 반등이 나온 자리이기도 하네요. 반등이 나오고 올라가서 저항이 나온 자리, 이렇게 해서 여기는 보조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역에서도 보조를 좀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냥 한 이 중간 정도 되겠죠. 이런 구역이 이 종가 아니면 여기 종가, 이 구역 자체가 보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딱 그냥 중간에 놔볼게요. 이렇게 핵심 3개의 선과 보조 2개의 선을 가지고 웨이브는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 지금 봤는데 또 여기 꼬리 고점이기도 하네요. 이제 영역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이 종가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일지 한번 보고 14%, 저는 14%까지는 좀 큰 것 같기도 해서, 여기 꼬리도 좀 많죠? 여기 꼬리도 길고 여기도 길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맞춰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8%에서 10% 사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랑 이 꼬리 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잡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 종가로 쓸 건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캔들 종가에 우선은 박스를 그려놓고 그 다음 거는 여기까지 한번 우선 그려볼까요? 근데 이 아래로 그리는 거를 했을 때 퍼센트가 12% 정도 됩니다. 최고로 하고 싶은 자리는 여기겠네요. 여기 이 구역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14%네요. 이 구역을 좀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하나 더, 이 자리도 있죠? 이렇게 올렸을 때 이 자리, 여기 도지 자리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위를 쓸 건지 아래를 쓸 건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종가까지 내린다고 하면은 여기가 12% 정도 됩니다. 전 이 두 가지, 여기도 한번 색깔을 좀 바꿔서 그때처럼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두 구역을 봤을 때 둘 다 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아랫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위쪽보다는 아래쪽 게 좀 더 맞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여기서 이 윗구역만 보면은 이 캔들이 있어야 영역을 잡을 수 있었던 건데, 이 영역으로 잡는다면 이렇게 보면 그 밑으로도 더 내려가서 반등 나온 자리에 대해서 저항 나온 자리가 보시면 거의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뭔가 걸림돌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구역은 바로 여기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위쪽보다는 아까 그렸던 아래쪽이죠. 아래쪽이 좀 더 이 주변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훨씬 있다. 여기가 안 나왔을 때만 보더라도 이렇게 봐야겠죠? 이런 캔들만 있는 상태에서 이 위쪽에 있는 이 자리보다는 이전에 계속 저항을 맞고 여기를 뚫고 올라와서 지지를 받았던 이 구역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그런 구역이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영역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쓰고 여기 고점에다가 놓고 퍼센트가 14% 정도 됐죠? 이렇게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또 손절을 할 수도 있었죠? 이 영역 안에서도 충분히 손절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잡은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밑에는 쉽죠? 여기는 그냥 여기 고점이랑, 고점이 아니죠? 종가랑 여기 종가. 근데 짧죠? 짧으니까 좀 영역을 넓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거를 쓰자니 좀 그러고 여기다 다시 잡고 꼬리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꼬리까지 사용하면 퍼센트도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보조도 한번 잡아 드릴까요? 보조도 한번 잡아보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여기 퍼센트는 한 7, 8% 이런 자리가 보조가 될 거고, 여기도 사용을 한다면 아까 이런 나온 자리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죠. 여기서 우선 여기 아까 그렸던 데가 여기죠. 여기 종가, 그러고 나서 종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우선 이 자리, 그리고 여기 자리,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그럼 여기는 보조선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퍼센트는 한 7% 정도 되겠네요.
지저선들을 가지고 상승이 나올 때까진 하락이 나왔으면 또 저점을 핵심 지저를 또 만들었겠죠. 그때는 뭐 또 이제 이런 자리에다가 미리 그려놓고 여기서 반등할 것이다 라고 체크를 해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이 자리가 뚫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핵심 지저선을 또 만들어서 영역을 잡아두고, 만약 그 캔들이 여기서 반등하면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여기를 뚫고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반등해서 뭔가 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핵심 지저선은 그때 가서는 옮기는 거죠. 이게 핵심 지저 업데이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앨리스에서 말씀드렸죠. 업데이트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이어서 해볼게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 핵심 지저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러면 이 핵심 지점에서 또 받을 수 있었겠네요. 뚫고 나서 다시 한번 중간 익절할 수도 있었고, 쭉 갖고 갔으면 여기 익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핵심 지저를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날봉 핵심 지저를 다 썼을 때 업데이트를 만약 하지 않았어. 저항이 나오고 음봉이 이제 세게 꽂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과거 거에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다시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구역에 전혀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방법으로 뭐 파동을 좀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저점이 어딘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시간을 쪼개봐야 될 것 같아요. 4시간봉으로 한번 보고, 여기가 저점이네요. 이렇게 해서 파동을 쪼갰을 때 뭐 1.618자리 부분에서 받으면 매수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1.618자리에서 매수를 받으면 갖고 갈 수는 있었다. 하지만 지저추만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받을 만한 근거가 없을 수 있죠. 무조건 이제 이 구역까지 기다려야 됐을 거니까. 아니면 여기서 매수받은 사람들은 단기에서 손절을 봐야 했을 거고요. 이제 이게 업데이트가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에 위에서 저항이 나오고 이제 아래쪽에서 지지를 받은 구역이 이 구역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과거선은 그대로 놔둬본 다음에 이런 영역을 조금씩 수정을 해보는 거죠. 이런 자리는 이제 새롭게 의미가 있는 자리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영역을 잡고 이 종가를 딱 잡아주면 이제 여기서는 이 구역 정도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꼬리도 사용이 되고 여기 있는 종가 자리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꼬리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퍼센트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7%잖아요. 그럼 퍼센트를 더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도지 캔들 좋아한다고 했죠. 퍼센트 조금 더 늘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도지까지, 도지는 의미가 있는 캔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선택입니다. 도지로 할지 여기로 할지. 내가 14% 13%까지도 양보가 된다라고 하면 도지까지 두시는 거고, 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하면은 적당한 퍼센트가 이 10% 정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결국에 매수는 받을 수 있었을 거기 때문에 여기 넘어와서도 나중에 매수를 받을 수는 있었죠. 이렇게 했었어도. 이렇게 날봉 핵심 지저를 변경해주는, 이게 과거 거에 대한 날봉 핵심 지저라면 최신 트렌드에 맞춘 핵심 지저는 이게 됩니다. 이 노란 색깔 라인. 지금까지 모든 코인 분석을 최대한 최근 거 위주로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음봉에서 지지 저항을 찾고 그 다음에 있었던 상승분에 대해서 새로운 그 업데이트는 안 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업데이트를 하는 걸 다시 올릴 겁니다. 코인마다 한 번씩 더. 그때 이제 미세하게 조정만 하고 빨리빨리 하면서 넘길 생각이에요. 지금 어제 이런 업데이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복습 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한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나중에 어차피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이해하셔도 되고, 지금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시작할 때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눈 것처럼 새로운 구역이 생길 때 그에 맞게 어떻게 보면 조금씩 미세하게 조정을 해준다라는 거 정도입니다. 추세줄도 한번 몇 개 그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왔던 고점을 이어보면은 이런 자리는 저항선이 됩니다. 이 저항선을 뚫어야 지지받고 더 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뚫고 나서는 또 어떻게 긋냐, 이렇게 뚫리고 나서 지금 상황에서 또 고점에 또 추세를 좀 그어봐야겠죠. 그 추세에서 고점은 지금 어딥니까? 여기죠. 이 캔들을 한번 또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구역에 도달했을 때 또 저항이 나올 겁니다. 그 구역은 어떻게 보면 이 초록색 구역과 조금 치는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다음 저항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하는 거는 추세줄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지지받는 구역들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추세줄까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일 또 다른 코인으로 뵙겠습니다.